밤이 되면 오히려 더 두려워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도 막상 이불을 덮고 누우면 눈은 말똥말똥, 시계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밤.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뒤척이다가 결국은 앉아서 라디오만 들으며 밤을 지새우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드릴 82세 이만수 어르신도 매일 그런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단 3인분, 단 한 동작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올해로 82,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동네에서 반평생 가전제품, 수리점을 운영하시며 손재주 하나로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는 그 넓던 집이 점점 더 조용하고 또 외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런 감정이 더 깊어졌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골아 떨어졌는데 은퇴 후엔 그럴 일도 없어져서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날들이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지요. 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3시, 4시까지도 깨어있는 날이 많아지고 그 여파로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더 힘들고 낮에는 피곤해서 잠깐씩 졸게 되며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불면이 쌓이다 보니 식욕도 줄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몸이 가볍기보단 자꾸 무기력하고 마음까지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해야 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게 되거나 피곤하다고 함께 나들이도 나가지 못하던 날들이 반복되자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지고 쓸모없어진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병원을 찾는 건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수면제를 권하는 의사에게 괜찮다고 하며 돌려보내기를 여러 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날이면 머리가 멍하고 몸은 더 무겁고 뭔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듯한 불쾌감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잠인가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잠이 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약에 의존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 끊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찾아준 수면 영양제, 차, 패치, 수면음악 앱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만 좀 낫다가 다시 뒤척이고 말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고 어르신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런 귀 마사지가 불면에 좋대요. 처음에는 웃고 말았습니다. 귀를 만진다고 잠이 오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손녀가 알려준 대로 양쪽 귀를 천천히 돌리듯 마사지하고 따뜻한 수건을 귀에 덮은 채 눈을 감았는데 놀랍게도 오랜만에 새벽 5시를 보지 않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연인가 싶었지만 며칠 뒤에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귀를 부드럽게 만지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 줄인 채 누우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고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수면 시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 식탁 앞에서 어르신 스스로 오늘은 뭐 먹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손주들과의 주말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고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귀 마사지 이야기를 꺼냈더니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녁 9시면 모두 귀를 만지며 서로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 마치 귀 마사지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요즘도 말씀하십니다. 잠이란 게 억지로 재우려 할수록 달아나는 녀석이라니까요.
대신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예전엔 나이 들어 잠 못 자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귀 하나 만져줬을 뿐인데도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한 팁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작은 노력 하나가 인생의 리듬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을 단순히 노화의 한 부분이라 여기며 받아들이고 사십니다.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는 분명한 생리적, 환경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잠들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70대, 80대가 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몸은 자야 할 시간인데도 지금이 밤이다 라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멀쩡한데 몸만 지쳐있는 상태가 반복되며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또한 연세가 들수록 낮 동안의 활동량이 감소하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꼈던 하루가 이제는 대부분 집안에서 머물며 소극적인 생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종일 누군가와의 대화도 없고 햇빛도 제대로 쐬지 못한 채 실내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흐려지고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밤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오랜 시간 보게 되면 넌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그만큼 멜라토닌의 분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는 노년층에게 가장 먼저 하루 한 번 30분 이상 햇빛 쬐기를 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수면 장애를 단순한 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시도하지 않은 채 지내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 보조제나 수면 유도제들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인지 저하, 기억력 감퇴, 낮 시간 졸림, 균형, 감각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간 기능이나 신진대사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 오래 남게 되고 이는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고 말도 더듬게 된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수면제가 몸에 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가면 대부분의 경우 수면제나 안정제를 처방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약에 의존하는 습관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물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복용량은 점점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약을 끊으려 할 때 찾아오는 금단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약을 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불면 증상이 나타나며 불안감까지 동반될 수 있어 다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약에 의존한 수면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수면 장애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악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억력과 집중력 또한 저하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의 노폐물을 정화해주는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축적되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처법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고 약 없이도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주는 자극, 그리고 매일 반복해도 부담 없고 부작용 없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드릴 귀 마사지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유행이 아니라 전통과 의학이 만나 만들어낸 검증된 루틴이자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손끝 하나로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는 변화의 시작. 지금부터 함께 나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귀 마사지 세 포인트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신 핵심 방법입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밤마다 단 3분만으로 잠드는데 도움되는 특별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바꾸는 귀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침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최근에는 신경학적 연구를 통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반사점이 모여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심장, 폐, 간, 위장은 물론 뇌와 관련된 반사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면 단순히 귀뿐 아니라 전신의 순환과 뇌파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에서는 귀를 일정한 방식으로 자극했을 때 심박수가 낮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며 뇌파가 이완 상태인 알파파 중심으로 바뀌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단 3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귀 마사지 3분 루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손이 차가우신 분은 따뜻한 물로 손을 먼저 드거나 손바닥을 서로 비벼 열을 낸 뒤 시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귀를 미지근한 수건으로 감싸 1분 정도 데워주는 것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완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귀의 윗부분, 즉 상각 상조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귀를 위로 접었을 때 접히는 바로 그 지점이며 한의학에서는 불안감 해소와 두뇌 이완에 효과가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귀를 살짝 짚듯이 잡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10회 정도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약간의 따뜻한 자극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10회 반복하면 더 좋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심리적 긴장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귓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걸이를 착용하는 바로 그 아래쪽 부드러운 부분인데요. 이곳은 심포 엑사레 심바오, 반사점과 연결되어 있어 심장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차분히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밤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불안한 생각에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살짝 당기듯 잡고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원형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면 더욱 효과가 좋지만 수면 직전 한 번만 해도 신체 리듬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부위를 마사지한 뒤 마음이 차분해지고 호흡이 느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귀 안쪽 중앙 부분, 즉 귀구멍 입구 옆의 연골 부분입니다. 이곳은 이문 어리 어먼이라 불리며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검지나 중지를 이용해 귀 입구 옆에 딱딱한 연골 부분을 가볍게 눌렀다가 놓는 식으로 5초간 누르고 2초간 쉬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귀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누르거나 힘을 주어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밀집된 곳이므로 자극이 과할 경우 오히려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드럽게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 3가지 포인트를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 정도이며 하루 한 번만 꾸준히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2주 이상 실천하신 분들 중 다수는 새벽에 자주 깨던 횟수가 줄고 평소보다 빨리 잠에 들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사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손주와 함께 귀 마사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자연스럽게 가족 간 스킨십도 늘고 잠자리 전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마사지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심지어 누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도구도 비용도 부작용도 없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적의 루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3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3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밤이 두렵지 않은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 마사지 루틴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그 첫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화순 할머니는 올해로 79세가 되셨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손재주도 많아 마을 잔치나 경로당 행사 때마다 음식을 도맡아 하던 분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밤잠이 점점 사라지면서 삶의 활기를 잃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다 보니 새벽까지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고 그 여파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을 떴는데 요즘은 10시가 되어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아 아침밥을 챙겨 먹는 일도 귀찮아졌고 점심때까지 멍하니 누워있는 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모임도 하나둘 빠지게 되었고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손주들과의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무기력해진 자신을 보며 마음 한편이 더 깊게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식욕도 줄고 기운이 없으니 말수도 줄었고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이 귀 마사지 루틴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TV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날 아침 손녀에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귀를 만진다고 잠이 올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손녀가 따뜻한 수건으로 귀를 감싸주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던 그날 밤, 평소와는 달리 머리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한참을 뒤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틀째, 사흘째 같은 경험이 반복되자 김화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귀 윗부분을 천천히 돌려가며 문질러 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던 생활에서 벗어나 밤 10시 반이면 졸음을 느끼고 11시 전에 잠들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밤중에 2-3번씩 깨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웠는데 요즘은 잠에서 깼다가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침 식사도 챙기고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는 등 오랜만에 나답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화순 할머니는 이 귀 마사지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해준 류의 고마운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어르신들께 귀 마사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게 정말 도움이 되냐며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며칠 따라 하신 후엔 신기하게도 그날은 눈이 절로 감겼다며 서로 소감을 나누게 되셨고 이제는 아예 매일 저녁이면 동네 친구 3분과 함께 귀 마사지 모임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요즘은 모두의 필수 루틴이 되었고 덕분에 매일 밤 잠들기 전 웃으며 대화 나누는 시간이 생겨 외로움도 줄고 정서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손녀가 할머니, 친구들하고 귀 마사지 하면서 그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김화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 하나 만졌을 뿐인데 다시 나를 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지요. 잠이라는 게 그냥 눈만 감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오더라고요. 그걸 이 귀가 알려줬어요. 이처럼 귀 마사지는 단순한 신체 자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시간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 자신을 다시 돌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잠들지 못해 고통받던 어느 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다시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김화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깊고 편안한 잠이 여러분 곁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귀 마사지를 통해 잠을 찾은 어르신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이 귀의 마사지 조금 더 깊이 배워보고 싶은데 다른 방법도 있나요? 나는 손이 좀 떨려서 귀를 문지르기 힘든데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처럼 추울 때는 귀가 너무 차가워서 더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마사지 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추가 방법과 계절별, 신체 조건별로 응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팁들을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안전한 자극법입니다. 먼저 2번째 방법은 귀열 자극법입니다. 겨울철이나 몸이 자주 찬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으로 귀를 중심으로 온기를 넣어주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마찰하여 따뜻하게 만든 후 양손을 귀를 감싸듯 덮고 10초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때 손바닥의 온기가 귀 전체를 덮어주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동시에 긴장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귀 주변에 있는 태양혈과 풍지혈을 동시에 자극해주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태양혈은 귀 옆 관자놀이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며 풍지혈은 목덜미 바로 아래, 귀 뒤쪽과 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2곳을 손가락으로 동시에 10초간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5회 반복해보세요. 잠들기 전 이 동작을 하면 뒷목에 긴장이 풀리면서 몸 전체가 느긋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번째 방법은 귀 반사구 지압봉 사용법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관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작은 목봉이나 마사지용 실리콘 지압봉을 사용해 귀의 특정 부위를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3가지 포인트 외에도 귀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인 이주와 귀 뒷면의 중간 지점은
수면과 직결된 반사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지압봉 끝을 귀에 가볍게 대고 2초간 누른 뒤 1초 쉬는 리듬으로 10회 정도 반복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으며 지압봉이 없는 경우 면봉이나 펜의 반대쪽 둥근 부분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압력의 강도보다는 꾸준하고 일정한 자극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으로 인해 긴장이 생기므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연령별, 계절별로 응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에는 귀가 차가워지기 쉬워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귀를 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귀에 감싸 1분간 온기를 넣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후 귀 마사지를 시작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빨라져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서 마사지 후 피부가 끈적거릴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닦고 귀 주변을 뽀송하게 만든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알로에 젤을 소량 바르고 귀를 마사지하면 진정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로 인해 불면 증세가 심해지는 분들에게는 귀 뒤쪽 풍지혈 부위를 시원한 수건으로 먼저 눌러준 뒤 마사지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어르신일수록 귀의 연골이 단단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마사지를 세게 하기보다는 길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를 자극하기보다는 손으로 감싸고 온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반면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비교적 활동성이 있는 분들은 귀 자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수면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낮 시간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생활 속 팁은 귀 마사지 전후의 자세입니다. 마사지를 누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안한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긴장을 푼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배경으로 깔아두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배가 되며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여 바로 수면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 마사지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루틴으로는 손등 지압, 복식 호흡, 미온수 족욕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귀를 자극한 후 손등 가운데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누르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뇌파가 안정되며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기 30분 전 미온수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함께하면 하체 혈류가 원활해지며 귀 마사지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귀와 발은 우리 몸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순환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함께 자극하면 수면 유도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귀 마사지는 상황과 체질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며 단순히 잠을 자게 해주는 자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켜 전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만큼 안전하고 실용적인 건강 루틴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용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귀 마사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새 밤이 무섭지 않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시계를 보며 오늘도 또 잠 못 자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시간들,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대신 따뜻한 손끝으로 귀를 감싸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하고 말을 건네는 그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를 돌리듯 문지르고 부드럽게 눌러주며 숨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느긋해지고 머릿속 생각도 잦아듭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잠드는 이 소중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깊은 과정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본질이며 그 질이 바뀌는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눈 귀 마사지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단 3분, 따뜻한 손과 조용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반복할수록 효과는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 아침 햇살이 반가운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보셨다면 댓글에 따라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루틴과 노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꿀팁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몸과 마음에 꼭 맞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